이것을 모르고 개통 수학을 하신다면 예상치 못한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개통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통 수학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면 더 도움이 될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요, 개통 수학이 뭐냐면요, 원래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이렇게 차분히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1학기는요, 방정식, 문자화식, 함수처럼요, 주로 숫자로 이루어진 단원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학기는요, 삼각형, 사각형, 기본도형, 평면도형 등 주로 도형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학기마다 숫자 도형, 숫자 도형, 숫자 도형 이렇게 해서 밸런스를 맞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요, 개통 수학은요, 어차피 1학년 1학기도 숫자고 2학년 1학기도 숫자니까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를 한꺼번에 배우는 겁니다. 혹은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를 한꺼번에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1학기든 2학기든 그 학기별로 묶는 것을 개통 수학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세부적으로 1차 함수, 2차 함수 그렇게 함수로 묶거나 방정식으로 묶는 더 디테일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땐 그냥 학기별로 묶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흔히들 개통 수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물론 많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가장 큰 이유는요,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선행이 좀 느리잖아요. 그러면 1학년 1학기 하고 1학년 2학기 하고 2학년 1학기 하면 하나 둘 셋 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1학년 1학기를 먼저 하고요, 다음에 2학년 1학기를 하면요, 그럼 두 과정만에 2-1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세 과정을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를 하면 같은 단원을 배우기 때문에 익숙하기도 하고 왠지 진도가 되게 빨리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할 때 개통 수학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요, 선행을 처음 나갈 때 개통 수학을 하는 건 개인적으로 좀 반대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배우는 게요, 이론상은 말이 맞는데요, 실제로 문제집을 풀어볼 때 약간의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1학년 2학기 때 합동을 배우고요, 2학년 2학기 때 경우의 수를 배웁니다. 경우의 수라는 건 확률, 주사위 던지기, 6분의 1 이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2학년 1학기를 배우고요, 3학년 1학기를 배우잖아요. 그럼 2학년 2학기를 안 배웠을 거잖아요. 근데 3학년 1학기 문제집을 보잖아요. 그러면 2학년 2학기에 나와 있는 경우의 수를 섞어서 문제를 낸 경우가 있어요. 혹은 2학년 1학기에 함수를 섞어서 2학년 2학기에 나올 수 있어요. 당연하겠죠. 문제집 입장에서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문제집이면요, 앞에 있는 네 과정을 다 배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럴 때 개통 수학으로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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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2학기, 2학기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교재에서 못 푸는 문제들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학생의 입장에서요,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게 내가 비어있는 다른 학기 때문인지 혹은 내 실력이 부족해서인지를 잘 구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즉, 이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못 푸는 건데 그게 실력의 저하 때문에 못 푼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낮은 점수는요, 학생의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통 수학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문제는요, 다른 학원을 가거나 다른 과정을 배울 때요, 개통 수학을 배우면 참 받아들이기가 애매해요. 이 친구가 예를 들면 1학년 1학기를 하고 1학년 2학기를 하고 2학년 1학기에서 구멍이 생기면 요것만 채우면 되는데요, 만약에 1학기 1학기를 하고 왔잖아요. 그 나머지 학생들은 이걸 다 배운 채로 왔기 때문에 이 학생만 별도로 이 과정들을 따로 보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진도 자체는 개통 수학으로 나가지 않고요, 수업을 나갈 때 그 수업 안에서 개통 수학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지난주 토요일에 3-1 과정에서 2차 함수 내용이 나왔어요. 그럼 2차 함수잖아요. 그러면 1학년 1학기에 정비례 반비례, 2학년 1학기에 1차 함수, 그걸 넘어서 3학년 1학기에 2차 함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수업을 할 때요. 정비례 반비례 설명을 쭉 하고요. 1차 함수 설명을 쭉 하고요. 그리고 나서 2차 함수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인 제 입장에서 이 학생이요. 얼마큼 알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요. 앞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다시 리뷰를 합니다. 그러면 학생의 입장에서는요. 마치 개통 수학을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물론 이 과정을 하는 게 번거롭죠. 하지만 2차 함수 앞에 두 과정이 있는데 그걸 건널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수업 안에서 개통 수업을 하는 게 조금 더 정석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요. 개통 수학이 정말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요. 배운 과정을 정리할 때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그 중등 과정을 다 배웠다고 쳐요. 혹은 고등 과정의 수상이나 수화를 배웠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한 번씩 정리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미 그 조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때에는요.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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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2학기, 2학기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가 배웠던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 번에 쭉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개통수학을 배웠던 과정을 정리하는 느낌으로서 활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의견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교재를 직접 풀려보니까 아무것도 안 배운 상태에서 개통수학으로 시작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교육기관의 시간표를 봤을 때요.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 기하정리 혹은 대수정리라는 수업을 많이 들어보셨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여러분들의 급한 마음은 알아요. 해야 될 과정은 많고요. 시간은 적고요. 그래서 빨리 넘어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개통수학은 앞으로 가는 과정이 아니라 갔던 과정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튼튼한 실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개통수학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말고 더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열심히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